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11월 7일이 되겠네요. 11월 7일은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날입니다. 성공한 날이죠. 러시아 혁명이 완수된 날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즉, 10월 혁명이라고 하죠. 11월 달인데 왜 10월 혁명이라고 하느냐? 그건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산주의 국가 소련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됐어요. 이 소련이라는 나라는 그 후에도 우리나라에게, 우리 민족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나라였었죠. 음, 1991년에 이제 소련이 다시 해체가 되는데, 그 사이에 70여 년 동안 어, 우리 그 한민족이 가슴에 못도 많이 박았고, 그다음에 많이 괴롭혔었죠. 네. 정말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그런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볼셰비키 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셰비키 혁명, 즉 10월 혁명이죠. 이게 사실은 이제 러시아가 이제 율리우스력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10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11월 달이죠. 우리 그레고리력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11월 7일은 러시아 11월 혁명,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날이다. 11월 7일이 이제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 당시에 그 러시아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율리우스력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10월 25일로 이제 기록이 이제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걸 10월 혁명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러나 실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그레고리력에 의하면은 11월 7일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혁명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소련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죠. 소련은 1917년 11월 7일 날 이제 탄생이 되는 거죠. 이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날을 이제 소련 탄생의 어떤 기준으로 이제 잡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소련이 탄생하고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 혁명. 음, 우리가 이제 러시아 혁명을 러시아 혁명이 뭐 우리나라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4.19, 5.16 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혁명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음, 이 러시아 혁명은 상당히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일어난 혁명이 이제 되겠죠. 네. 자, 그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이게 모습이 아주 이제 옛날 이제 러시아 모습인데, 음, 러시아 혁명이 이제 1917년 2월과 10월에 러시아에서 일어난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 정권이 수립된 혁명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1917년 2월, 10월, 근 1년 가까이 걸쳐서 일어난 이제 혁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보면은 사실 이제 러시아 제국이 이제 전제 군주 정치를 실시하고 있었죠. 근데 뭐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뭐 러시아도 어차피 이제 산업화가 될 수밖에 없었죠. 19세기 후반부터 그러니까 1800년대 말부터 이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죠.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은 사실은 이런 뭐 전제주의 정치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열망이 이제 가득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계속 배제가 되다가 지식인들과 학생들이 자유주의 운동을 이제 전개를 하면서 사회 개혁을 이제 요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 제국은 그때 당시에 그러한 니콜라이 2세가 자신의 제국이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당연히 두렵겠죠. 자기의 권력을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쉽게 들어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개혁의 소리에 대해서 이제 귀담아 듣질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04년 2월 달에 우리가 잘 아는 러일 전쟁이 이제 일어나고, 이 러일 전쟁은 우리나라 독도 근방에서 일본군에 의해서 러시아 그 함대가 그냥 초토화가 되죠. 이 참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럴 거예요. 그 함대를 이쪽 블라디보스토크 이런 데서 보냈으면 쉬웠을 텐데, 그쪽에는 해군이 없었으니까 이제 해군이 저 발틱 해 이제 인근에 있었으니까 그 발틱해에서 배를 몰고서 대서양으로 내려와 갖고 이게 뭐 지중해를 통해서 왔다라면은 이제 수에즈 운하를 거쳐 갖고 이제 이렇게 인도양을 거쳐 돈
남중국해, 남진항이라고 하죠. 거길 이제 거쳐갖고서 이제 그 대마도 이쪽으로 들어와갖고서 싸우다가 보니까, 그쯤 왔을 때는 러시아 해군이 완전히 다 지쳐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이긴다라는 걸,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무리였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애시당초. 뭐, 어찌됐든, 러일 전쟁에서 이제 일본한테 러시아가 이제 완전히 이제 패배를 하니까. 그렇다 보니까 전쟁에서 지금 국민 사기가 떨어지죠. 국가가 뭐 물자, 인명 다 손상이 됐으니까 러시아는 이제 큰 타격을 입고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이제 불이하게 된 거죠. 이제 그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이제 뭐 좌우지간 뭔가 개혁을 그 요구하는 그런 어, 이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 러시아 황제를 이제 차르라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이 차르에 대해서 뭔가 러시아 그 국민들은 아버지 같이 이제 생각을 하고 뭔가 이렇게 세상을 바꿔주길 바랬지만 오히려 그런 요구를 차르가 이제 그 무장한 군대를 이용해서 이제 발포를 해가지고 엄청난 그 사상자가 일어났죠. 그게 이제 바로 이제 피해 일회이에요. 1905년 1월 22일 날 일어났던 어, 시위대 뭐 학살 사건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1906년에 다음에 이제 100만 명이 이제 파업을 이제 하게 되고 농민은 반란을 일으키는데 2,600건이 일어났다. 그러니 뭐 저 당시에 노동자 농민이 얼마나 그 힘들었겠어요. 뭐 정말 살기는 힘들고 뭐 날씨는 춥고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좀 그러니까 그냥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 러시아 민眾들의 생활고라는 게 엄청나죠. 더군다나 이제 그 어, 1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참전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전쟁을 이제 치르는데 제1차 세계대전도 상당히 오래 가죠, 이게. 1914년에 오스트리아 세르비아에 선전포고 하고서 1918년에 끝나는데 5년간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뭐 피폐할 대로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제 러시아 국민들의 삶이라는 게 국민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이제 생활고를 겪게 되는 거죠. 뭐 복지 뭐 이런 거는 뭐 생각지도 못하고 빵과 우유조차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러시아 제국이 이제 무능하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917년 러시아 민중들에 의해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그 이제 원인이 이제 되는 거죠. 이제 이게 1917년 2월 달에 이제 2월 혁명이 이제 일어납니다. 페트로그라드에서 이제 시위를 하는 거죠. 시위가 일어난 거예요. 어, 이게 나중에 이제 레닌그라드로 이제 바뀌었는데, 저도 저기를 한번 가봤었는데, 상당히 그 역사적인 도시더라고요, 보니까. 문학과, 뭐, 정치, 뭐, 어떤 그, 러시아 문화가 거기 아주 그냥 엉켜 있는 그런 이제 아주 고색창연한 그런 이제 도시였다라고 저는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월 달에 이제 페트로그라드 시위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이게 2월 혁명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시위 모습을 본 일본 대사관 직원이 이제 이렇게 썼답니다. 광장에는 수백만 명의 군인들이 군중을 막고 있고 기병들이 젊은 장교의 지휘 아래 군중들을 거칠게 해산시키고 있다. 곧이어 기병들이 물러나자 제2열 행대의 근위병들이 일제히 총을 발사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조금도 물러나지 않았다. 그들은 혁명가를 부르며 자유를, 시민의 행복을, 러시아의 부흥을 외치며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이렇게 보면은 러시아 사람들도 자유를 그리워했던 거예요. 결국은 이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자유가 박탈이 된 거지만은 어쨌든 그 2월 혁명이 이제 그렇게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위가 이제 혁명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1917년 2월 22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이제 파업을 이제 일으키고 뭐 농민들도 마찬가지죠. 뭐 살 수 있겠어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로 이제 가다가 이제 10월 혁명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이때 당시에 볼셰비키하고 맨셰비키가 서로 이제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어, 볼셰비키가 이제 소수당이죠. 맨셰비키가 다수당이고. 근데 볼셰비키가 이제 이겨요. 그래서 이제, 9월 들어서자 페트로그라드 시내에서 볼셰비키가 전국적인 지지를 얻게 되고 볼셰비키 세력이 자리를 잡기 이제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레닌이 등장을 하는 거죠. 레닌이 이제 스위스에 이제 망명을 하고 있다가, 뭐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았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레닌이 이제 극거 귀국을 하면서 6개월 만에 이제 이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최초의 이제 마르크스주의 혁명이다. 즉 공산주의 혁명이 됐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4월 태제라는 게 있는데 뭐 이 태제라는 게 뭐 태제 이게 원어로 써놓으니까 굉장히 엄청난 것 같지만은 그냥 뭐 그 4월의 주제다라는 얘기겠죠. 뭐 왜 우리가 뭐 이런 일을 하는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레닌이 이제 연설을 한 겁니다. 자, 레닌의 연설 한번 볼까요? 친애하는 병사와 노동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노동자 병사들이 소비에트를 뜻함. 여러분들을 러시아 혁명의 승리자, 세계 노동자 군대의 전위로 보고 경의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약탈 전쟁은 유럽 전역에서 내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계는 공산주의 혁명이 여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럽이 제국주의는 금명간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뤄낸 러시아 혁명은 이미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계 공산주의 혁명 만세. 그러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이제 어, 러시아 땅에 이제 실천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4월 태제를 이제 이때 이제 발표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임시정부를 타도하고, 그다음에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로. 이렇게 이제 어, 임시정부가 이제 뭐 과도정부가 이제 이렇게 그 이제 세워졌었지만 이제 뭐 그냥 무정부 상태였었다고 이제 보여죠. 그래서 이제 이 결국은 임시정부를 이제 타도를 하는데 여기 보면 문화어라고 그러고 임시정부라고 이 문화어가 이게 북한말을 뜻하는 겁니다. 이 참, 이 기획가는 뭐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이 꼭 이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네, 과도정부 인터림 가버넌먼트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가 함락이 이제 되죠. 예. 트로츠키가 이제 이때 소비에트 의장이 됐는데 트로츠키가 결국 나중에는 이제 그 이제 이쪽 그 볼셰비키에 의해서 이제 매장을 당하죠. 예. 자, 어찌 됐든 그 임시정부가 이제 함락이 되고 이제 러시아는 내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0월 혁명 이후의 내전은 기본적으로 황제를 지지하는 백군과 혁명을 지지하는 적군 사이의 내전을 말합니다. 백군, 적군, 뭐 운동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 이게 공산주의를 뻘건거로 칠하는 게 이게 적군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붉은 적자예요. 적이라는 뜻이 아니고 에너미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붉은 적자입니다. 여기는 이제 흰 백자를 쓰는 거고요. 결국은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제국주의 국가들과의 전쟁이다. 그리고 이제 그 선언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러시아 내전에서 이제 그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승리를 하죠. 이때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노동자 농민들을 이제 더 동원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레닌이 노동자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약속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 하나도 안 들어줬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어, 공산주의 혁명을 지지했던 많은 노동자 기업이 전쟁 속에서 죽거나 다쳤다. 그러니까 수백만 명이 여기서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참, 아,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끝으로 내전으로 인한 극심한 사회혼란과 경제력 파괴는 이후 혁명세력으로 하여금 신경제정책, 즉 일정 부분 자본주의 도입을 허용하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자본주의가 결국은 나중에 내부 모순에 의해서 몰락해갖고서 공산주의가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마르크스 레닌 이들이. 근데 이제 너무 이제 힘드니까 일정 부분 자본주의를 도입을 했다라고 돼 있네요. 허용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북한에서 어, 그 김일성주의, 이 주사파는 이제 우리 쪽에서 이제 무슨 거죠. 그 그들이 결국은 그 인민들, 그들이 말하는 인민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니까 장마당이라는 게 허용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일정 부분 자본주의라는 게 장마당이 바로 그런 거죠. 노동당보다 더 뭐 막강한 게 장마당이다 하는 그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어, 결국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는 인민들을 잘 살 수 있게끔 해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결과론적으로. 이론적으로 멋있죠. 뭐 공평하게 나눠 갖는다 하니까 아주 멋있어 보이는데 결국은 그게 같이 망가지는 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정 부분 자본주의를 도입을 허용하게 된 것이 이후에 소련 시기의 스탈린의 반혁명 시도에 일조한 요인이다. 레닌이 사실은 레닌이 죽습니다. 바로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이제 성공을 하지만 1924년에 레닌이 심장마비로 죽게 돼요. 그러니까 그 뒤를 자연스럽게 이 권력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스탈린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스탈린 이름을
예, 이오시프 뭐 스탈린이라고 돼 있는데 영어로 보면 조세프 스탈린이더라고요. 조세프 영어로 읽으면. 자, 그래서 이때 이 상황을 갖다가 소설로 쓴 사람이 바로 조지 오웰이죠. 그 사람이 쓴 이 동물농장 이게 바로 요 시대의 러시아 혁명과 스탈린 시대를 비유해 갖고서 그 그 상황 그대로 동물농장 같이 이제 동물농장에서 있는 일과 같이 그대로 이제 묘사를 한 거예요. 뭐 보겠습니다. 조지 오웰이 쓴 동물농장은 이 러시아 혁명과 스탈린 시대를 비유했었는데 민중들이 밀가루 반입량이 절반으로 줄어듦에 따라 빵을 살 수 없었던 것을 존스, 니콜라 2세가 동물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은 것에 비유한 것이고 니콜라 2세가 쫓겨난 것을 존스가 자원농장에서 쫓겨난 것에 비유한 것이다. 네. 이 동물농장 이 책이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아주 굉장히 얇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뭐 자원농장, 그다음에 뭐 존스, 뭐 이 돼지들 얘기예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동물이 나오는데 러시아 혁명이 성공한 이후에 반공산주의 국가들이 연합하여 러시아를 침공한 러시아 내전은 인간들이 동물농장이 몇몇 동물들을 포섭하여 쳐들어온 것으로 비유되었다. 일반적으로 나폴레옹은 이오시프 스탈린, 스노우볼은 트로츠키에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아, 이 나폴레옹이 그 프랑스의 그 나폴레옹이 아니고 이 동물농장에 나오는 돼지의 이름이에요. 그 돼지를 이제 저 돼지가 나중에 저기 이제 두 발로 서서 사람 흉내를 막 내고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 나폴레옹이 이제 스탈린이었고 그다음에 그 스노볼이라고 합니다. 트로츠키. 예. 아까 말씀드렸죠. 트로츠키가 이제 쟤네들의 그 볼셰비키에 의해서 이제 축출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을 그대로 묘사한 것이 바로 이 동물농장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어, 소련이 탄생이 됩니다. 1917년 11월 7일 볼셰비키 혁명이 이제 성공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한 70년 정도가 이제 지난 다음에 소련이 이제 붕괴를 하게 되죠. 네. 다시 소련이 탄생을 했지만 소련이 또 붕괴를 하게 됩니다. 붕괴 과정을 한번 볼까요? 네. 네, 소련이 이제 붕괴하는데 이게 이제 붉은 광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 붉은 광장이 우리가 어떤 선을 넘을 때 레드라인을 넘는다고 하죠. 그 레드라는 표현이 뭐 어떤 경계 이런 걸 뜻하는가 봐요. 이 붉은 광장이 크레물린광하고 하고 일반 그 이제 시민들하고 어떤 경계선이라고 이제 굉장히 그래서 그걸 불타라고 경계선이기 때문에 불타라고 표시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찌됐든 붉은 광장에 이렇게 전차가 서 있는데 결국은 이제 어, 이런 그 소련의 체제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 무너지는 날짜가 1991년 12월 26일입니다. 12월 26일이면 이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데 참 소련이 해체되고 신생 독립국이 이제 수립이 되게 되죠. 결국은 이 전체가 소련이었는데 소련은 소비에트 연방을 줄인 말입니다. 소비에트 연방. 어, 이제 이 러시아 혁명을 완수하면서 이제 그리고 전쟁을 쭉 이제 겪으면서 이제 주변에 많은 우위성국들을 만들어 이거 합병을 하죠. 그리고 동유럽 쪽은 이제 우위성국을 많이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11번이 러시아고 6번이 카자흐스탄이죠. 그다음에 14번이 우크라이나입니다. 지금 서로 싸우고 있죠. 그 옆에 이제 폴란드가 있고 그래서 이제 폴란드가 이제 무기를 지원해주고 뭐 그러는데 그 무기를 이제 지원해주고 자기네들의 무기고를 채워야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 무기를 이제 사가는 걸로 계약을 했죠.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그 어, 푸틴 이제 대통령이 어디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그 무기 지원하면은 한국이 무기 지원하면은 한국 좋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아침에 도어 스태핑해서 기자들한테 그 국제적인 어떤 그 질서 속에서 그 우크라이나에 그 지원할 건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 자체가 우리는 주권 국가로서 우리가 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뭐 지금 러시아의 그 눈치를 보고 뭐 그렇게 뭐 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로스트팽에서 이제 기자들한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뭐 멋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국가 대 국가 싸움이죠. 죽을 때 죽더라도 죽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부딪혀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뭐 결국은 다 망가지는데. 자기 주변국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있었는데 이게 이제 소련의 이제 연방에 가입돼 있던 국가들이에요. 강제 병합을 다 한 겁니다. 이게 소련이 옛날에.
이들 말고도 이제 동유럽 쪽에 많은 우위성 국가들이 있었죠. 뭐 결국은 여기서 우리나라가 여기 있는데 요 북한도 뭐 일종의 우위성국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이제 또 하나의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낀 몽고가 참 이 징기스칸의 후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굳건히 잘 지키고 있었어요. 네? 자, 소련의 이제 붕괴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985년에 고르바초프가 이제 서기장으로 이제 등극을 하죠. 미하일 고르바초프. 이렇게 생겼네요. 이마에 이제 이렇게 그 반점이 있었죠. 얼마 전에 이제 이 고르바초프도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가 그냥 피폐하죠. 그러니까 고르바초프 입장에서 봐서는 아 이거 소련의 그 경제를 갖다 부흥을 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당연히 그 국가 지도자라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했을 거라고. 그래서 지금 뭐 천리장막이라고 해서 이제 소련 옛날에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대로 살 수는 없다. 장막을 쳐놓고서. 그래서 이제 개혁 개방을 이제 실시를 한 거예요. 그 개혁이 페레스트로이카. 이제 소련 말입니다. 러시아 말이에요. 그다음에 개방이 글라스노스트 이렇게 개혁 개방. 중국도 결국 개혁 개방을 했죠. 등소평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통찰력 있는 지도자들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제 이렇게 연방제 국가였고 중국하고는 약간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 고르바초프가 이제 실각을 하게 되죠. 이제 모든 걸 이제 러시아가 이제 가장 크니까 이제 러시아 쪽으로 대부분 이제 승계를 했는데 1980년대에 들어와서 일단 고르바초프가 이제 그런 그 어떤 정책적인 기치를 내걸고 이제 개혁 개방을 이제 시도를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위성국에서 민주주의를 갖다가 이제 희망을 하고 민족주의가 이제 활발하게 이제 그 일어나니까 자꾸 분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제 병합된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러니까 자치권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자유를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사실 아무리 개혁 개방을 외치는 고르바초프라고 하더라도 그런 걸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겁니다. 왜? 국가가 해체가 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결국은 결과는 그렇게 됐지만은 그런데 이제 굉장히 그 80년대에 들어와서 이거 뭐 발틱 국가에서도 뭐 중앙 통제에 저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라트비아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카자흐스탄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이건 뭐 결국은 88 올림픽 때쯤 돼갖고서는 그 소련이 이 모스크바가 이런 수평한 그 국가들을 갖다가 통제를 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통제력이 상실된 거죠. 음, 결국은 이렇게 된 배경에는 또 체르노빌 원전 그 사고가 있었죠. 엄청난 이 핵 사고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통제력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1989년에 이제 이 소련의 이제 우위성국들이 이제 붕괴를 하기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지도에서도 이제 봤지만 러시아가 이제 제일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스크바의 이 전체를 통제하는 소련 정부가 있었는데 이런 그 강제 병합한 국가들이 독립을 원하고 자치권을 요구하고 자유를 원하고 그러니까 통제력이 이제 상실이 됐고 더군다나 이 제일 큰 러시아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대통령은 옐친이고 소련 연방의 대통령은 고르바초프였는데 결국은 고르바초프하고 옐친하고 이제 갈등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러시아의 옐친과 소련 정부가 이제 갈등을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그쯤 되면 점차 연방에 대한 통제력은 이제 잃어버리고 옐친은 이제 뭔가 거대한 그 이제 실력자로 다시 이제 등장을 하고 결국은 이제 1991년 들어서 이제 여름 8월부터 소련이 붕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12월 25일 날 고르바초프가 아, 이제 떠나죠. 이 크렘린 궁을 이제 떠납니다. 25일, 91년 2월 25일 날 떠나니까 자, 지금 여기 보면 전부 다 이게 이제 뭐 반발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어, 그러니까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전부 다들 그런 거예요. 열몇 개의 이제 병합된 그 국가들이 결국은 이제
소련의 의성국이 이제 붕괴가 되고, 더군다나 이제 뭐 동독, 독일이 나중에 통일이 되고, 폴란드, 뭐 이런데 이제 다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체코하고 슬로바키아하고 또 분리가 되죠. 이런 그 나라들도 이제 그 소련이 이제 영향력에서 다 이제 독립을 하게 되죠. 사실 이들이 위성 국가로 있을 때는 사회주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가 통제에서 벗어나고서부터 전부 자본주의 시대로 돌아갔어요. 지금도 여기를 여행을 해보면 어? 자본주의 국가가 예요. 뭐 그거 이상도 이하고 아닌 그 정도로 그 경제 시스템이 이제 변모가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뭐 리투아니아 공산당 결별, 아제르바이잔 공세 전략, 뭐 기타 등등, 그다음에 아르메니아, 뭐 조지아, 슬리시 학살 이런 그 사건들에 의해서 뭐 점차 모스크바의 통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점점 이제 잃어가는 것이 통제력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벨라루스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쪽으로 와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뭐 전부 다 이제 뭐 반대 시위하고 소요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 1996년, 90년에 모스크바 육해공화국을 이제 상실을 하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하고 소련하고 이제 분쟁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옐친과 고르바초프 입장에 이제 갈등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옐친이 7월 12일에 소련 공산당 28자 대연설에서 소련 공산당을 탈당하겠다고 발표했다. 러시아도 떨어져 나오고 그쯤 되면은 고르바초프가 소련이라는 그 국가를 통제를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뭐 떠날 수뿐이 없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뭐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뭐 이제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지금 싸우고 있죠. 지금 젤렌스키가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예, 중앙아시아 쪽과 타지키스탄 여기서도 봉기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소련이 싫다는 얘기죠. 키르키스탄에서도 옷이 봉기가 일어나네요. 그러니까 이제 1991년에 이제 모스크바의 위기가 이제 찾아온 겁니다. 결국은 뭐 1월 달부터 뭐 이 소위 그 이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도저히 뭐 할 수가 없다라고 사직을 하고 나니까 그 고르바초프가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옐친이 이제 부각을 하죠. 네. 발트공화국도 이제 다 뭐 통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에스토니아 8월 구테타. 네. 소련 내부에서 이제 구테타가 일어나는 거죠. 이때 그 옐친 대통령이 그 탱크에 올라가서 했던 건 보도가 됐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련의 붕괴까지 이제 왔습니다. 91년 8월에서부터 12일까지 붕괴를 이제 하면서 독립국가연합이라는 게 이제 생기죠. CIS라는 이 CIS라는 게 잠깐 그 이제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12월 25일 저녁 7시 고르바초프는 전국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난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대통령직으로서의 활동을 중지한다라고 말하면서 대통령직 사임을 밝혔다. 또한 고르바초프는 연방 내각을 해체시키고 핵무기 권한을 포함한 권력이 거의 대부분을 옐친에게 양도하였다. 그보다 7일 전인 12월 17일 고르바초프와 옐친이 만나 소비에트 연방 해체는 기정사실임을 합의했다. 같은 날 러시아 SFSR 최고 소비에트는 러시아의 법적 국명을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에서 러시아 연방으로 바꾸어 주권국임을 보여주는 법령을 통과시켰다. 이 소비에트라고 하는 것은 소련의 한 부분이에요. 소비에트가 연방을 했기 때문에 소련인데 자기네들 그 국호에서 소비에트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소련이라는 그 연방 국하고는 관계가 없다. 연방 정부하고는 러시아 자체로 주권국이다라는 법령을 통과시켰다는 얘기죠. 12월 25일 모스크바 시각 오후 7시 32분 고르바초프가 크렘린을 떠난 후 마지막으로 소련의 국기가 내려갔고 오후 11시 40분 그 자리에 러시아 3세기가 개항되면서 상징적으로 소련의 상징이 사라졌다. 고르바초프는 사임연설에서 국내 개혁 개헌과 대탕트는 원화했으나 새 체제가 작동하기도 전에 구체제가 무너졌다. 새 체제가 만들어지고 구체제가 넘어가야 되는데 새 체제가 작동도 하기 전에 구체제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확 주저앉은 거죠. 무슨 의미, 무슨 기분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같은 날 미국의 대통령 조지 부시는 소련의 나머지 11개 공화국의 독립성을 정식으로 인정한다라고 연설을 했다. 12월 26일 소련
소비에트 연방 상원경의 연방회의는 소련 미 연방회의 자신에 대한 해체 투표를 열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음, 그 옐친이 이제 뭐 명예상권 그 러시아를 이제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어, 러시아가 소련의 승계 국가임을 통보한 편지를 유엔사 후총장한테 보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련이 이제 소련이 무너진 거죠.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후속적인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다시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련이라는 국가를 우리가 이제 한번 본다라면은 공식 명칭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며 USSR로 줄여서 본다. 1917년 10월 혁명으로 소비에트 정부가 성립되고 볼셰비키가 정권을 차지한 후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했다. 이후 15개의 공화국의 연합체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이 탄생했다. 2차 대전 후 동유럽과 아시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지도국이 된다. 결국 이 사회주의 국가에 북한도 들어있는 거예요. 소련의 최고 권력기관은 최고 소비에트 회의였다. 레닌, 스탈린은 후르시초프 등으로 후르시초프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후르시초프 등으로 이어지는 공산당 서기장들이 소련을 이끌어왔다. 예. 요즘 푸틴을 보고 대통령이라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서기장이라고 했어요. 1985년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는 동독서독 통일에 영향을 미쳤고 동유럽 각국은 소련의 영향권에서 점차적으로 벗어나 시장 경제를 지향하게 되었다. 결국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91년에 연방공화국들이 소련에서 탈퇴하여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었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앞에서 그 위키백과를 보면서 장하게 이제 설명을 드린 것들이 요 일곱 여덟 줄에 딱 요약이 돼 있네요. 네. 네, 다시 이제 그 돌아가 볼까요? 자, 소련의 탄생은 공산주의 국가의 탄생으로 국가와 개인 사이의 협력 및 갈등을 극명하게 구분하게 만들었고 극도의 국가적 통제로 개인을 말살한 체제였다. 예, 정말 그 개인의 자유가 억압된 완전 박탈된 그런 그 이제 예, 통치 체제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로 지난날과 같은 냉전은 사라졌지만 공산주의 대 시장 경제라는 이념적 대결 구도는 여전하다. 이것은 뭐 제가 한번 그렇게 써본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소련이 붕괴하고 그다음에 소련이 이제 해체가 된 거죠.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함으로 인해서 공산주의 체제는 이제 지구상에서 없어졌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금의 대한민국을 보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여전히 공산주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경제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 모습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마찬가지고, 어, 그 이전에 광우병 사태도 마찬가지. 이 정말 이 이념적 대결 구도는 아직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 되겠습니다. 음, 뭐 그런가 하면은 냉전 체제는 사라졌다라고 하지만 소련이 지금 러시아가 돼서 이제 상당히 위축돼 있는 건 사실이죠. 뭐 GDP로 따지면은 소련이 러시아는 우리나라보다 더 작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 러시아는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렇지 그 국가의 어떤 그 어, 경쟁력이라고 할까 그런 걸로 봐서는 상당히 위축된 나라예요. 그 대신에 중국이 부상을 했죠. 개혁 개방을 통해서 미국이 중국을 너무 키워놨죠. 결국은 미국이 자충수를 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국제정치학을 뭐 잘 모르기 때문에 뭐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닌데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일과 지구에서 멸망할 때까지 지속이 될 거다. 이념 대결은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괜히 나는 어떤 세력에 뭐 내가 어떤 지역에 뭐 이래서 이제 아니면 뭐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내가 나는 이쪽 당이야, 뭐 나는 이쪽 당이야, 뭐 이렇게 구분을 하고는 있겠지만은 결국 세상을 보는 눈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어, 그들의 그 이제 그 앞잡이 그런 전위대 뭐 이런 노릇뿐이 이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앞에서 소련이 탄생을 할 때 레닌이 수백만 명의 노동자 농민들에게 달콤한 약속을 하고 결국은 권력을 얻은 다음에 에, 그들을 결국은 사지로 내놓았죠. 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휩쓸려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정말 공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변화의 바람이 소련을 강타하여 그들의 체제가 와해될 때 세계 팝 뮤직 시장에서 대히트를 쳤고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전달된 음악을 곡 감상하는 곳으로 해서 방송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곡이라고 돼 있는데 한 곡이네요. 자, 그것은 바로 이 윈도우 오브 체인지가 되겠습니다. 어, 저먼 밴드 스콜피언스의 이제 노래죠. 그, 어, 이 스콜피언스 이 윈도우 오브 체인지 그러니까 바람의 변화. 지금 이게 가발의 코트를 탁 세우고 가을바람을 낙엽지는 가을바람을 딱 맞고 있는 그 이제 이모티콘이 서 있는데 이 가바리 코트 입은 이 사나이를 이게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이게 바로 윈도우 체인지 변화의 바람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윈도우 체인지를 한번 연구를 해볼까요? 자, 윈도우 체인지는 독일의 록밴드 스콜피언스의 파워 발라드로 그들의 11번째 스튜디오 음악인 크레이지 월드로 녹음되었다. 이 노래는 이 밴드의 리드싱어인 클라우스 마이네가 작곡했으며 키스 올슨과 이 밴드가 제작을 했다. 음반은 1991년 1월에 이 음반의 세 번째 싱글 음반으로 발매되었고 결국 소련의 붕괴로 이어질 쿠데타 실패 직후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다. 이 노래는 독일과 유럽 전역에서 1위를 차지했고 1991년 8월 31일 미국에서 4위로 정점에 올랐고 영국에서는 2위로 정점에 올랐다. 이후 1995년 라이브 음반인 라이브 바이츠와 베를린 필하모니 관현악단과 2000년 음반 모먼트 오브 글로리와 2001년 언플러그드 음반 어쿠스티카에 출연했다. 전 세계적으로 1,400만 장이 팔린 것으로 추정되는 윈도우 체인지는 역사상 가장 잘 팔리는 싱글 중 하나이다. 이 곡은 독일 음악가 베스트셀러 싱글 음반을 보유하고 있다. 그 밴드는 1991년 미하일 고르바초프에게 싱글 음반의 골드 레코드를 선사했다. 2018년 10월 현재 유튜브에서 6억 2천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스콜피온즈는 1억 명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최초의 독일 밴드였다. 자, 이 노래가 고르바초프한테 이렇게 전달이 됐다는 얘기예요. 윈드 오브 체인지, 변화의 바람. 정말 그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 그다음에 글라스노스트 이런 개혁 개방을 통해서 소련이라는 나라를 바꾸고 신체제를 만들려고 하는데 구체제가 연결되지 못하고 미리 붕괴되는 바람에 이제 결국은 대통령직을 사임을 한 그런 이제 역사의 뒷 배경에 깔려 있는 음악이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상당히 여러 나라에서 이제 히트를 쳤다라는 기록이 좀 나와 있네요. 윈도우 오브 체인지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이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이 이제 입동이 되겠습니다. 방송 번호 30번으로 작년 11월 7일 날 입동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뭐 입동을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네. 입동. 상관과 소설 사이에 있는 24절기 중에 하나다. 양력 12월 7일이나 8일 무렵이다. 태양의 환경이 225도이며 겨울이 시작되는 날이다. 예. 겨울로 이제 무급선다라는 얘기죠. 물로 들어간다. 각 마을에서는 햇곡식으로 시루떡을 만들어. 뭐 지금 뭐 추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햇곡식이 이제 나오니까 그걸로 시루떡을 만들어서 집안 곳곳에 놓으며 이웃은 물론 농사에 힘쓴 소에게도 나눠주면서 1년을 마무리하는 제사로 드린다. 또한 각 가정에서 이날을 기준으로 김장 준비를 이제 김장할 때가 됩니다. 1주나 2주 정도 후에 김장 당구는 그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대를 받아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어찌됐든 입동은 이제 겨울로 들어가면서 겨울 채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음, 글쎄요, 뭐 이게 윈도우 체인지가 사실은 한번 들어보면 참 좋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이 음악을 우리가 듣게 되면 이게 이제 저작권 침해에 이제 걸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들려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유튜브 상에서 여러분들이 윈도우 체인지 스콜피온스의 노래를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아주 정말 좋은 시대의 좋은 음악이니까 한번 여러분들 감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과 같이 러시아 혁명, 볼셰비키 혁명이죠. 그리고 소련의 탄생과 소련의 붕괴 뭐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물론 소련이 붕괴되는 과정은 뭐 간략하게 짚어봤지만은 뭐 어쨌든 소련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에게 많은 영향을 준 그런 나라죠. 뭐 제가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을 통해서 배워서 다들 잘 아실 거라고 보입니다. 뭐 구한말에는 이 하원파천이라는 이상한 사자성어를 만들어낸 그런 기막힌 사건이 있기도 했고, 그다음에 해방이 돼서는 이제 대한민국 건국 후에 6.25 사변, 기름 남침을 뒤에서 그 지원하고 종용한 그런 아주 동족상잔의 그 피비린내를 불러온 그런 비극을 제공한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1991년에 이제 소련이 붕괴가 되는데 그 붕괴되는 과정을 좀 이 다음에 좀 음,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입동이죠. 겨울로 들어가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날이 이제 쌀쌀해질 텐데 감기에 걸리지 않고 특히 독감에 걸리지 않고 요즘은 감기나 독감 걸리면 이 코로나하고 혼란스러워 오히려 더 관리하는 데도 힘들고 건강을 지키는 데도 괴롭고 그럴 거라고 보여집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